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초장기 성장주입니다. 바로 KINX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장기 성장주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만큼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퀀텀 점프를 한 다음에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주가가 눌려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주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것이고, 저 역시는 현재는 KNX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KNX를 초장기 성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KNX의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상위 0%입니다. 네, 수익률이 상위 0%예요. 그러니까 상위 1% 내에 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담당 PB분께 뭐 가끔씩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한 상위 1% 내외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참고로 이 신용 같은 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통은 초상위권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다 초상위권 차지하고 있지만 뭐 제가 거의 이상할 정도로 상위권에 좀 속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상위 0%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은 저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멤버분이 필승 사단 6기 멤버분이세요. 6기 멤버분이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필승 사단 모임이 있죠. 이때 참여를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위 0%에 상위 1% 내에 그런 투자자이시고, 사실 좀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사부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6기 모임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모임에 불참했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때 주시는 책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매 모임 때마다 제가 인상 깊게 읽고, 그리고 지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우리 멤버분들께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번 모임 때 오지 않으셔서 이번 모임 때 올 테니까 저번 모임 때 책도 좀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당연히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미로 보는 한국투자 프로그램인데 사부님 덕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빠서 채팅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꼭 따라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0%의 엄청난 실력자이고, 매매 금액도 가장 많아요. 매수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투자 규모도 상당히 좀 크신 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저런 것도 있군요. 굿입니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매수 매도를 계속해 수익률이 좋지 않아 수익 인증은 못 해드리지만 재미로라도 인증합니다.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필사단 오시고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말씀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률 상위 0%, 그리고 매수 금액 상위 1%, 그리고 거의 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굉장히 좀 뛰어난 분이지 않나. 수익률 면에서는 저보다도 앞서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KNX를 좀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일단 간단해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인터넷 통신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그 트래픽에 대한 양만큼 비용을 추취해가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트래픽이 오히려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텍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긴 텍스트, 뭐 인터넷 소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미지, 다음에는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지만, 이제는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 자율주행,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고 있고요. 뭐 유해인 같은 그런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되는 것들과 AI를 통한 이미지 생성과, 그리고 영상 생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트래픽의 양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독점적인 그런 트래픽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트래픽에 대한 물류에 대한 허브에 대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KNX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때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요금 두 번째로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사용하는 만큼 부과하는 요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류망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류망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죠. 택배를 시키면 이 물류망에 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분류가 돼서 뿌려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망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트래픽이 여기 왔다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KNX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통신사가 주로 하고 있는데 KNX는 독점적이죠. 통신사는 본인들만의 그런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 써야 된다는 그런 허들이 있지만 KNX는 중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실 통신사 3개 모두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사업자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들, 해외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제가 올해 2분기부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실적에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작년 말에 과천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었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그 전까지 KNX의 전체 데이터 수, 렉수가 약 1,6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과천 하나만 1,8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 작년까지 실적이 1,200억, 1,300억 이 정도가 맥시멈이었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1,300억 이상짜리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과천 데이터 센터 하나만으로도 대규모 증설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는데 KNX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입주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정도의 컨센서스 올해 230억, 내년 340억, 내후년 380억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올해는 300억 정도, 내년 400억, 내후년에는 5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천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그 전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증설이 완공되었다는 것이고 특히나 트래픽, 회선 사용료가 가면 갈수록 올라온다는 거. 공간 사용료도 우리가 월세를 인기 있는 지역은 월세를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올려받고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공간 사용료도 트래픽에 대한 사용료도 매년마다 늦어도 3년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 대규모 증설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라던가 전력요금 인상이라던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작년 딱 한 차례 빼고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다시금 그 사이클에 돌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그런 추세라면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한 장세가 바뀌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제 눈에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수 기업이지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 KNX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올해 2분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무려 1,600억 규모의 첨단적인 데이터 센터예요. 이 중에 50% 이상이 AI입니다. AI 통신 서비스가 이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가동률은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완전 가동 시 연간 공간 사용료만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치더라도 회선 사용료를 얼마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업 측에서는 그냥 보수적으로 공간 사용료만 4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회선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증설이 완공이 되었고 생각보다 입주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는 최소한 늦어도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트래픽량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지금 AI가 덧입혀지면서 트래픽에 대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IX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용 공간 개념 그리고 회사 사용 공간 개념
플러스로 이 통신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물류망까지 KNX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생산 설비가 올해부터는 대규모 증설이 완공됐습니다. 그전엔 1,800개 정도의 렉수가 있었지만은 과천 대선에서만 2,000개 이상이에요. 2,000개에서 2,500개 정도로 대선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적 이상으로 최소 2배 정도는 100% 완공이 됐고 입주가 꽉 찼을 때는 2배 정도의 대한 매출 성장과 영업의 성장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과천 데이터센터의 그런 기업 가치, 그러니까 과천 데이터센터 하나만 벌써 4천억 이상입니다. 현재 4천억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KNX가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혹은 실력이 좋은 능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급등하기 전에 착공을 시작해서 완공을 제때 마쳤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자재비가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죠. 땅값도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남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맥커리인크라가 짓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보통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다 지어지면 1조 이상 넘을 겁니다. 1조 넘을 거예요. 여기서에 대한 그런 전략 사용량이 딱 과천 데이터센터의 2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KNX가 가지고 있는 과천 데이터센터보다 2배 정도 큰 게 하나만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센터에 대한 가치가 최소 8천억 이상에서 1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천 데이터센터는 최소 4천억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약간 4천억이 안 되죠. 3,800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영업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규모 증설 완공이 되면서 감가상각비가 기하급수를 넣으면서 비용이 꽤나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금 본궤도에 올라와서 10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면 안 되는 저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감가상각비가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KNX에서 과천 데이터센터 지으면서 1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만약에 올해 공간 사용료만 400억 이상 벌어들인다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300억 정도는 충분히 플러스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시총이 3,800억이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완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면 실적이 500억은 충분히 찍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감가상각비가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얼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워낙에 대규모 공사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대규모이고 감가상각비는 참고로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거의 대부분이 PR이 80이 넘어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의 PR이 70에서 80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KNX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3,800억. 근데 저는 올해 기준으로 3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PR 기준으로 POR 기준으로 한 13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힌 가이던스만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230억 정도. 그러니까 3,800억이기 때문에 POR 기준으로 대략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꽤나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에 보수적으로 실적이 잡혀있다 보니까 올해 2분기, 3분기로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꽤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는 현재 KNX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투자를 할 때에는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되게 중요한 것은 수도권 내에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하나만 또 지어지고 있다 했죠. 거기도 수도권이죠. 이 과천도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KNX는 과천 외에도 뭐 도곡이라던가 가산이라던가 판교, 분당, 상암 이렇게 수도권에 전부 다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수도권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저지연이 필수적으로 발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잠깐 끊겨도 별 이상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터가 끊긴다고 해보세요. 트래픽이 갑자기 끊긴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UAM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끊긴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참고로 카카오 센터발 그런
카카오센터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그 트래픽이 끊기면서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죠. 이게 2022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그 이후로 데이터센터도 이중으로 운영을 하는 규제가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기업 운영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인데 서버 렉수가 100개면 된다. 100개만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법안으로 인해서 150개에서 200개까지는 렉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 증가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현 상황도 지금 보시면은 2층, 3층의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대한국사 한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벌써 25% 가까이 입주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과천 데이터센터도 거의 꽉 찰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증설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인수한다거나 혹은 임대를 올리는 식의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완공된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임차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 데이터센터가 꽉 찰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26년쯤에는 하나 더 데이터센터를 임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천의 데이터센터는 KNX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100%의 데이터센터입니다. 임차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건설 비용이 워낙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서비스로 인해서 현 전체의 50% 이상의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그런 핵심 기업들 중 하나가 KINX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제가 봤을 때는 결국 10년 이상 동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과천 데이터센터 입주율이 거의 비슷하게 찬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올해부터도 꾸준한 성장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도 이번 주에도 필사단 모임이 있고요. 참고로 필사단 10기 멤버 모집 현재 하고 있죠. 선착순 한 명만 모집하겠습니다. 인원은 다 꽉 찼어요. 인원 다 꽉 찼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 더 모집하고 마감을 지을게요. 필사단 멤버 10개 멤버 모집 중이고요. 이번에 필사단 10개 멤버 모집 마감이 되면 당분간은 모집은 없을 겁니다. 제 모든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제직 강의를 통해서 도제직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했습니다. KINX에 대한 분석이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